안녕하세요. 30대 중반 맞벌이 중인 여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우울증이 심각한 엄마와 죽지 못해 살았네요. 아니, 살아냈다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때만 생각하면 저도 엄마도 안쓰러워 아직도 눈물이 납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윈 엄마는 먹고 살기 힘든 와중에도 아버지 제사만은 꼭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너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사정상 제가 제사를 이어받게 되었죠. 그렇다고 저희 집에서 지내는 건 아니고 집에서 제가 음식을 준비해 엄마 집에 가져가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건 남편도 알고 있는 상태였고 제사를 지낼 때 단 한 번도 오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도 바쁘니 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대신 명절에는 당일날 시댁에서 보내고 피곤한 상태라 집에서 쉬기에 저희 집에서 간소하게 아버지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이 또한 당연히 저 혼자 준비하고 저 혼자 지냈었죠. 그렇게 몇 번인가 지내다가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 너희 집에서 지내냐? 친정 엄마는 뭐 하시고 내가 하는 거냐? 애기도 있는 집에서 뭐 하냐? 라고 하시며 난리가 났었지만 저는 그냥 무시하고 넘겼습니다. 저희 집에서 하더라도 제가 음식하고 저 혼자 간소하게 지내는 거라 생각했기에 뭐라고 하든 말든 무시했었죠. 어이가 없는 건 그러는 시어머니도 사별하셨고 본인도 아버님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를 지낼 땐 꼭 자식들을 불러다가 제사비까지 다 받으시고요. 진심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싶었죠. 아무튼 이후 또 문제가 터졌는데 지난주 주말에 다 같이 시가에 모여 추석 얘기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벌초 얘기를 하다가 제사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저는 추석 당일 시가에서 차례를 지내고 저희 집에 와서 간소하게 차례를 따로 지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이가 없었던 건 그걸 이미 눈치챈 시어머니가 네가 집에 가서 따로 지낼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 차례 다 지내고 바로 네 아버지 차례도 지낼 거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귀신이 뭘 알겠냐며 제사를 지내면 의미가 있다 말하면서요.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가 됐든 정성껏 지낸다면 저도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시어머니가 말한 뜻은 시가 차례를 다 끝내고 난 후 새로운 상차림 없이 바로 그 상 그대로 지방만 따로 붙여 차례를 지내라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시어머니가 평소 본인이 죽으면 제사밥은 꼭 얻어먹어야겠다고 말할 만큼 제사에 집착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시어머니의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나중에 어머님 돌아가시면 제사 지낼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 저희 친정엄마 돌아가시면 엄마 제사 지내고 바로 지방만 따로 붙여서 어머니 제사 지낼게요.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그 이후 상황은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네요. 거기서 저도 참다 못해 선을 먼저 넘은 건 어머님이잖아요. 하고 질렀더니 미친년이라고 욕을 해댑니다. 그거 전부 다 녹음했습니다. 제가 귀신이 뭘 알겠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하고 말하니 인물도 없는 거 어리숙한 줄 알고 받아줬더니 미친 것이 집안에 들어왔다고 욕하시는 것까지 전부 다 녹음했네요. 거기서 남편 놈은 눈치만 보며 다들 그만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고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난 후 집에 와서 이제 명절이고 뭐고 너희 집에 안 간다 했더니 그 와중에 음식 걱정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거기서 정이 다 떨어져서 이제 그만 우리 사이를 정리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 8년 차인데 그동안 많이 참았다 하면서요. 남편은 평소에도 육아는 눈으로만 하고 집안일도 손끝 하나 안 대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비굴한 이 남자한테 먼지 한 톨만큼의 정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요구만 할 줄 알고 음식 투정에 잔소리를 하는 모습들이 떠올라서 갑자기 구역질이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너무나도 싫어서. 저희 아이 이제 3살 된 여자아이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빠가 없었던 제 삶을 되풀이 해주기 싫어서 아이가 클 때까지는 버텨보려 했었지만 저도 엄마처럼 극심한 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 생각하니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오네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한부모 가정을 신청해 양육비를 받으며 생활하면 지금보다 훨씬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리고 나발이고 소송으로 갈까 협의로 할까 물었더니 자기는 절대 이혼 의사가 없다 하더라고요. 당연하겠죠. 저처럼 노예로 사는 여자가 있을까 할 정도로 헌신이라 믿고 병신짓을 해왔으니 제가 없으면 지 삶이 얼마나 불편할지 알 테니까요. 해서 그냥 이번 주까지 협의로 할지 소송으로 갈지 결정해달라 했고 답이 없으면 다음 주에 바로 변호사를 선임할 거라고 통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모랑 제사로 시작됐던 일이 제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이혼하면 진심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행복하게 아이랑 살 자신이 있습니다. 이혼으로 마음을 굳히고 나니 우울하고 화났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설레기도 하고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지금은 오히려 사단낼 원인을 제공해준 시어머니한테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시모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죠. 쓰니가 아주 잘했어요. 당일에 갈까 싶어 선수를 친 것 같은데 할 말 못할 말 구분을 못했네요. 미혼인 분들 홀시모 아들한테 시집가지 마세요. 진짜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다행히 녹음을 하셨다 하니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시어머니께 청구하시고 그걸로 이혼 소송하세요. 톡도 더 보내셔서 증거 받아내시고요. 두 번째. 소송을 걸기만 해도 소장 받은 상대방은 가슴이 두근두근해질걸요. 공식적으로 나라에 기록이 남는 거니까요. 물론 소장 비용이 들겠지만. 근데 그까짓 내가 불행하지 않을 비용이라 생각하면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용가는 별개로 시모한테 정신적 피해 보상도 거세요. 그래서 합의할 때 진심 어린 사과를 받던 돈으로 받던 뭐라도 꼭 받아내세요. 세 번째. 잘했어요. 그런 상황인데 애가 어리면 차라리 엄마랑 둘이 사는 게 후회 없습니다. 남편이 결혼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냥 지 엄마 옆에서 살라 하고 양육비, 생활비 다 받으며 사세요. 아무래도 홀 시어머니가 아들과 살고 싶은 것 같은데 엄마 옆으로 보내버리고 별거 하세요. 시모한테 몸져 누울 때까지 아들 수발이나 들며 살라 하시고 님은 편히 지내세요. 앞으로 제사 지낼 때마다 며느리가 생각나겠네요. 네 번째. 녹음도 했으니 저 같으면 차라리 이혼 안 하고 시모 안 보고 살겠네요. 아이가 없다면 모를까 아이가 있잖아요. 딸은 엄마 팔자를 담는다고 하잖아요. 그 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남편한테 음식하라 하고 안 가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이혼 사유가 시모가 발단이 돼서야 되겠나요? 인터넷에서나 이혼은 흠이 아니라고 하지
현실에선 여전히 아무 남자나 쉽게 보고 아이 결혼시킬 때도 흠잡힙니다. 5번째, 간간히 이혼하지 말고 시가와 영 끊으라는 댓글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 음식 걱정하는 놈과 인생을 함께하고 싶겠나요? 말이 제사 때문인 거지 남편이라도 좀 의지가 됐다면 이런 결정 안 했을 겁니다. 어차피 눈으로만 육아하는 남의 편이라면 있으나 마나 아닌가요? 그놈을 보고 있으면 구역질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같이 살겠나요? 함께 있으면 남은 인생이 불행할 게 뻔히 보이니 당연히 이혼하는 게 맞는 거죠. 딸은 엄마 인생 담는다는 말은 전부 헛소리입니다. 더 늦기 전에 대먹지 못한 시댁이랑 결판 짓고 지금보다 몸도 마음도 편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